빛의 도시 광주와 함께하는 역사 퀴즈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모였다. 도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전문가 겸등쌤 김은겸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확실히 고학년이라 그런지 의젓함이 다르네요. 네, 지금 저는 우승을 향한 굉장히 진지한 눈빛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골든벨을 울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지환 친구네요. 박지환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그럼 오늘 이 역사 골든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엄마가 저랑 상의 안 하고 엄마가 그냥 시켰다. 그래서 나왔는데 우리 지환 친구는 역사를 평소에 뭐 좋아해요? 집에 역사책이 많아서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 그럼 오늘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겸 친구는 오늘 뭐 나는 최종 1등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10등까지 가는 게 목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6인 안에 들어있게 있어요? 최종 6인 안에 드는 게 목표다, 상을 받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목표까지 가기 위한 각오 한마디 해볼까요? 저는 할 수 있다. 와, 저는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유익함이 가득한 도전 역사 골든벨, 여기에 한 가지 더 다른 퀴즈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AR 콘텐츠인데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이들 화이트보드를 보면 다들 응원 문구를 개성 있게 적어줬어요. 뭐라고 썼어요? 엄마 1등하면 아이스크림 사. 엄마 1등하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상하면 엄마 탈락을 알리지 마. 왜 이렇게 적었어요? 상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몇 등까지가 목표예요, 친구들? 당연히 1등까지. 오. 꼭 1등을 못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콜 광주는 해마다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새로운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박람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인데요. 수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전 역사 골든벨에도요, 놀랄만한 디지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역사 초보부터 역사 고수들까지 모두 재밌고 즐겁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럼 1라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었어요. 1978년 미군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이 연천 한탄강 부근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발견하면서 세계적인 학설을 뒤집어버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요. 이것 하나로 여러 가지 도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구석기인들의 스마트폰과 같은 이 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문제가 끝나면 30초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정답을 썼을까요, 여러분?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선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고요. 제가 쭉 보니까 정답이 다 똑같아요. 와, 이게 정답이 아니면 큰일 나겠는데요, 선생님? 자, 과연 정답이 맞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주먹도끼. 와, 지금 한 명도 탈락을 하지 않고 30명 친구 모두가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고구려 무덤 벽화에 그려져 있는 동물로 고구려 태양신 사상을 나타내주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태양 안에 사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직 안 드셔도 되고요.
객관식 문제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정답이 있으니까 번호를 써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썼을까요? 네. 와, 정말 정답을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깜짝 놀라겠는데, 그럼 한번 화이트보드 들어볼까요? 와, 친구들이 정답이 다른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용 친구는 3번 삼조고라고 답을 적어줬어요. 왜 삼조고라고 적었어요? 태양에 사는 발이 3개 달린 까마귀여서. 오, 정답이 삼조고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답일 것 같나요? 아니면 오답일 것 같나요? 답일 것 같습니다. 답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정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3번만 적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전부 다 생존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한 명도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무도 안 떨어지면은 우리 40명 모두에게 골든벨이 제공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명 모두에게 제공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준비됐어요? 3번 문제. 고구려는 옛날부터 중국과 붙어 있어서 중국의 침입을 계속해서 막아냈던 역할을 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 수나라의 100만 명 군사를 살수 지역에서 물을 사용해 막아낸 이 장군과 당나라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용감하게 막아낸 이 장군이 유명해요. 각각 해당하는 장군은 누구일까요? 정답이 2개예요. 2명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들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다 쓸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정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오, 정답이 이번엔 조금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2번, 5번, 2번, 3번도 있고 다들 정답을 2개씩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2번 을지문덕, 5번 양만춘. 너무 2번, 5번이라고 수고했어요. 적은 친구들도 맞아요. 자, 우리 탈락한 친구들은 잠시 탈락한 밖에 친구들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자는 잠시 옆에 가서 앉아 계시면 나중에 패자부활전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1라운드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구나 꿈속에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애들 뒤에서 최고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두 분도 잠깐 여기 나란히 서 계세요. 리액션 하나만 칠게요. 네, 이렇게 장기자랑까지 모두 다 맞춰봤고요. 이제 1라운드를 마쳤으니 2라운드를 시작해 볼 텐데요. 1라운드에서는 총 38명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2라운드 문제 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과연 2라운드 몇 명이 살아남을지 기대가 됩니다. 2라운드 문제. 다음 그림의 철 갑옷을 만든 가야는 6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맹을 이룬 나라로 부산과 김해 지방에 김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가 대표적입니다. 가야는 이것이 많아 생산되어 갑옷, 투구 등 이것으로 만들고 말에게도 씌울 정도로 이것이 많이 났는데요. 일본과 교역하며 화폐로 이것을 만든 덩이새도 사용할 만큼 이것이 풍부한 가야의 별명은 땡이 나라입니다. 과연 가야는 무슨 나라였을까요? 네, 2라운드가 됐더니 문제가 조금은 어려워졌죠. 이게 중단계의 2라운드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또 생존을 할지 기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오, 다들 또 철의 나라, 철이라고 답을 적어줬네요. 온유 친구는 정답을 철의 나라라고 적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엄마랑 공부할 때 엄마가 메모해줘가지고 그때 철의 나라는 거 알았어요. 아, 그러면 문제를 연습할 때 철의 나라를 한번 이미 봤어서 정답을 확신할 수 있다. 네. 집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등을 들고 싶어요. 집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어머니가 시키셨어요? 아니요, 제가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역사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봤어요. 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우리 온유 친구가 3등 안에 들기를 꼭 기원을 해볼게요. 오늘 화이팅 하세요. 지한 친구는 정답을 뭐라고 적었죠? 철이라고 해요. 뭐 정답이 철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철일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덩이새를 사용할 만큼 이것이 풍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덩이새는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상당히 논리적인 이 의견을 펼쳐줬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정답 확인해 주실까요? 가야는 바로 철의 나라였습니다. 철의 나라 모두 맞습니다. 네, 정답은 철이었고요.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니 이제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고구려에서 발견된 이 금동 모씨는 평소에 신고 걸을 수 없는 신발입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의 그림을 통해서 이 신발의 용도가 밝혀졌는데 전투 중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신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동 모씨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고구려에서 발견된 금동 모신의 용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5번, 말 위에서 적군을 밟았던 무기라고 적어줬네요. 정답은 5번, 말 위에서 적군을 밟았던 무기. 네, 9번 문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무덤 중 각저총이라는 이름의 무덤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 중 하나인 이것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유명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에도 등장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전통 스포츠이며 모래밭에서 두 명의 겨루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답을 다 적은 것 같으니까 우리 화이트보드 들어줄까요? 씨름. 다들 씨름이라고 적어줬는데 이번에는 바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씨름입니다. 와, 이번에도 탈락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10번 문제 차례예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주세요. 네, 그럼 2라운드 10번 문제 출제해주세요. 네, 10번 문제. 신라시대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많이 모여있는 대릉원. 이 대릉원의 대표적인 무덤 중에 하나인 천마총. 무덤 안에서 사진처럼 천마가 그려진 이것이 발견되어 신라를 대표하는 고분이 되었습니다. 천마가 그려진 이것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도 바로 화이트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세요. 10번 문제. 정답은 이 중에 있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5번 말안장. 네, 정답은 5번 말안장이었고요. 네, 오답을 1번. 적어준 친구는 옆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탈락자들이 5명이 나왔고요. 생존자는 총 33명이 남았습니다. 와, 2라운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11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진행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서양의 금속 활자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금속 활자 집지는 프랑스에 계신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집에 불을 내가며 발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 유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직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직지가 보관되어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5개 정답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 1번 영국, 2번 일본, 3번 프랑스, 4번 독일, 5번 중국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이번 11번 문제는 모든 친구들이 3번 프랑스라고 적어줬네요. 그러면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3번 프랑스. 아, 축하드립니다. 33명의 친구가 모두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12번 문제도 연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2번 문제.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아간파천 이후 외국 문물을 접하고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이때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후 고종은 커피 마니아가 되는데요. 사실 이때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커피가 유행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라는 말은 영어이기 때문에 한자로 가비 또는 가베라고 했는데요. 일반 서민들은 커피를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커피의 옛날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맞춤법 잘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춤법이 틀렸을 때는 오답 처리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아, 친구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이 양탕국이 과연 정답일지 선생님 정답 알려주세요. 네, 커피의 옛날 이름 바로 양탕국입니다. 네, 우리 수민 친구가 이번 12번 문제의 답을 양탕이라고 적어서 안타깝게 탈락을 했어요. 어때요,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해. 그래서 양탕국인데 양탕으로 적었죠. 네. 왜 양탕으로 적었어요? 서양이 그 탕국이라고 해서 그냥 양탕이라고 했는데 덥도 빼먹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오답을 적어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수준입니다. 네, 이번 12번 문제로 탈락자가 한 명이 나와서요. 현재 32명이 생존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2번 문제도 탈락자를 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13번 문제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조선의 명재상이자 깨끗한 관리라는 뜻의 이것으로 이름 높인 황희정승은 인품과 덕망이 뛰어나 은퇴 후에도 세종대왕이 계속 조정으로 불러 일을 시켰다고 해요. 무려 12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세종대왕의 계속된 부탁으로 결국 황희정승은 86세까지 일을 한 후에야 은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황희정승처럼 재물을 탐하지 않고 청렴한 관리를 일컫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보여요. 5, 4, 3, 2, 1. 자,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다양한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승원 친구는 정답을 백청명이라고 적었어요. 이 정답을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흰 백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써서 흰 백에 풀을 청자를 써서 백청명인 것 같다. 정답에 확신을 하나요?
확신을 못해요? 우리 하민 친구는 정답을 정직이라고 적었어요. 정직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남의 질문을 탐내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중직이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오,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이게 정답일 것 같나요? 오답일 것 같나요? 오답인 것 같아요. 오답일 것 같아요. 당당하게 오답일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닐 것 같다. 우리 수연 친구는 청백리라고 정답을 적어줬어요. 예전에 책으로 봐서 기억 속에 있어요. 책으로 봐서 기억 속에 있다. 거의 확신에 찬 말로 말을 해줬는데 정답이 과연 청백리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은 답을 적어주었는데요. 재물을 탐하지 않고 청렴한 관리라는 뜻의 이 이름은 바로 청백리입니다. 네, 정답은 청백리였습니다. 오답을 적어준 친구는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고난이도였던 13번 문제로 총 1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원 수는요, 19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14번 문제 집중해 주세요. 네, 2라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즘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큰 활약을 한 거북선. 대부분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승인하고 총괄 감독을 한 것입니다. 실제 거북선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인데요. 선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서 선박 박사 수준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방금은 AR 콘텐츠로 제공이 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고전 역사 골든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을 다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정답은 나대요. 네, 정답은 나대형이었습니다. 17명의 친구가 모두 살아남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라운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 나 3라운드 가서 네, 앞선 15문제에서 오답을 적어서 탈락했던 23명의 친구들이 패자부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번에 3문제를 다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과연 몇 명의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패자부활전 1번 문제. 네, 패자부활전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음식으로 꼽히는 설렁탕. 1900년에서 1920년 설렁탕은 조선 최고 인기 음식으로 서울 안에만 설렁탕집이 무려 100곳이 넘었고 심지어는 지금처럼 배달도 되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다 적은 것 같으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오, 이번 문제는 정답이 다 똑같네요. 그때도 배달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와, 모두가 1번 패자부활전 문제를 맞춰줬습니다. 이번 문제는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두 번째 문제 준비됐나요? 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만든 문신들의 연구기관으로 이곳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의 학자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이 기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패자부활전 2번 문제도 정답이 거의 통일이 됐는데 2번 집현전.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 보물 1호는 동대문이에요. 하지만 남대문, 동대문은 정식 이름은 아니고 남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일반 명사이죠.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남대문의 원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주관식 문제고요. 남대문의 원래 이름을 적으라는 문제였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오래 들고 있을게요. 네, 정답은 숭례문. 여이예고요. 맞춤법을 틀리신 분이나 오답을 적어주신 분은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숭례문 여의례입니다. 이제 주워줘도 돼. 네,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총 36명의 생존자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만큼 끝까지 살아남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최후의 1인을 가릴 3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3라운드 첫 문제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16번 문제. 우리가 좋아하는 매콤한 맛의 고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하지만 고추는 임진왜란 후에 일본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빨간 고춧가루를 먹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영조 임금 때나 돼서 우리는 고춧가루를 음식에 쓰기 시작했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다음 중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난 장면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5번까지 있는 객관식 문제고요. 꼭 번호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자, 몇 번인지 말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상추쌈을 먹는. 네, 고기에 상추쌈을 싸서 먹기 시작한 것은 상추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번 17번 문제로 2명의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네. 19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서산의 어느 한 절벽에 새겨진 이 불상의 이름은 7글자입니다. 서산 절벽에 새겨진 3명의 부처님의 모습이란 뜻인데요.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부처님의 표정이 다르게 보이는 신비한 불상이랍니다. 서산 쪽을 지나다니던 상인들을 지켜주고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 역할을 했던 이 불상은 특히 미소가 아름다워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답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었으면 엎어주세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을 정확하게 맞춤법 맞춰서 적어주어야 합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19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19번 문제의 정답 잘 적어준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산 나의 상중물입니다. 자, 슬퍼 틀리면 안 돼요. 와, 이번 19번 문제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탈락을 했어요. 16명이 떨어졌고요. 지금 생존자는 18명입니다. 과연 3라운드 어려운 문제 같네요. 그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최종 골든벨 우승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20번 문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AR로 만든 영상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본 것은 무령왕릉의 모습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은 지금 영상에서처럼 도굴을 당하기 쉬운 구조여서 대부분 다 도굴을 당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1971년 공주 송산리 고군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은 도굴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누구의 무덤인지 밝혀진 유일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기자들이 마구 취재를 하면서 유물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제대로 발굴을 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땡땡의 땡땡이지만 땡땡의 땡땡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자, 5초 세고 정답 들어볼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도전 역사 골든벨에만 있는 AR 문제로 아이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했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발견이지만 최악의 발견. 와, 수고했어요. 네, 20번 문제로 8명이 탈락을 하고 총 10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탑 10인데요. 과연 이 중에서 수상을 할 6명은 누구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점점 골든벨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엄격하게 선발한 다음 문제. 조선 26대 왕의 고종은 일본이 자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버리자 늘 불안에 떨면서 경복궁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내 1896년 2월 11일 경복궁 탈출에 성공했는데 궁녀들이 한 가마에 몰래 숨어서 경복궁을 빠져나왔을 정도로 극적인 탈출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이 사건을 우리는 땡땡땡땡이라고 부릅니다. 땡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이 사건의 이름을 적는 문제입니다. 총 4글자고요. 많이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듣자마자 바로 적은 친구도 있는데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10초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이 사건의 이름은 아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아관파천. 네, 정답은 아관파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는 9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똥을 매화라고 불렀어요. 임금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궁녀들이 가져다주는 매화틀이라는 곳에 큰 일을 보고는 했는데 임금이 똥을 싸면 이것을 땡땡땡에 있는 곳으로 가져가 어이들이 놀랍게도 임금의 맛을 보고 임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해요. 자, 어이들은 임금의 똥을 찌어 맛보고 임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이곳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임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총 3글자고요. 이곳에 어의들이 있어요. 어의들이 있는 이곳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어의가 있습니다. 5, 4, 3, 2, 1.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다양한 정답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한번 할까요? 우리 지환 친구가 정답을 내 의원이라고 적어줬어요. 정답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아인 친구는 지환 친구랑은 정답이 조금 달라요. 백정의라고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찍었어요. 아, 백정이라고 찍었다.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근데 지금 탑 9까지 올라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아 좋아요. 뿌듯하고 열심히 한 거에 보람을 느껴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것을 맞춘 친구가 있습니다. 맞춘 친구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정답은 바로 내 의원입니다. 와, 정답은 자, 내 우리- 의원이었습니다. 네, 우리 승원 친구 최종 4인 안에 들어왔어요. 이거 상상을 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원래 처음에 예상이 몇 등이었나요? 5등 정도? 아, 5등이었는데 지금 4인까지 올라왔네요. 상을 타면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할 거예요? 네. 뭘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소소한 우리 귀여운 초등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조디 친구도 최종 4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럼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네. 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꼭 1등이 되길 바라고요. 고마워요. 네, 우리 지원 친구 또 최종 4인에 왔는데 소감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엄마도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다고 한 지원 학생 꼭 1등 적어둔 것처럼 1등 해보도록 합시다. 연우 친구는 처음에 나는 몇 등까지 해보겠다 했을 때 몇 등이었어요? 한 1등에서 3등 그 정도. 오, 그러면 지금 4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 이번 문제 맞힐 자신 있어요? 네. 꼭 그 등수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최종 4인만을 남겨둔 가운데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문제 주세요. 네, 최종 4인을 위한 문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라 신문왕 때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 죽고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진짜 이 사람은 얼마 후 죽고 기억을 간직한 채 신라의 재상집에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생에 어머니를 위해 지은 곳이 바로 경주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이고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지은 것이 바로 석가탑과 다구탑에 있는 불국사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인물을 맞추는 인물 퀴즈입니다. 4명의 친구들 모두 정답을 적었으니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답이 다 통일이 됐네요. 정답은 김대성. 네, 정답은 김대성이었고 4명의 친구 모두 정답을 적어줬습니다. 와, 이거 정말 탑4답게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탑4를 위한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신라 선덕여왕이 애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유리의 잔은 신라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 유럽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잔이에요. 멀리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에 이것을 따라 우리나라 신라까지 전해진 이 유리잔은 로만 글라스라고 불린답니다.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유럽 쪽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던 예전부터 유명한 대상인들의 교역로였던 이 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역로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총 4글자고요. 유럽 쪽 나라와 교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교역로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정답이 조금 갈린 것 같은데 선생님? 정답은 바로 실크로드.
네, 정답은 실크로드였습니다. 2명의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줬네요. 안타깝게 정답을 못 썼어요. 마음이 어떤가요? 좀 더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지금 탑4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도 최우수상을 확보를 하셨어요. 엄마 아빠나 상 받았어.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지원 친구도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다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떨어진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없어요? 상 탔으니까 괜찮다. 상을 탔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상 탔다고 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아니요. 자랑은 안 하고 상 탔다고 말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문제로는 1등과 2등을 나눠볼 시간인데요. 광주광역시장상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상을 가질 친구를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는 또 얼마나 어려울지 기대를 해보시고요. 선생님,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우리 탑2를 위한 대상을 위한 문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은 벼슬이 3도 수군 통제사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보다도 벼슬이 높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던 소나무 앞을 지나가자 세조가 지나갈 때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려 세조에게 벼슬을 받게 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소나무의 이름을 적는 문제입니다. 과연 1등, 2등인 만큼 정답을 적는 속도도 정말 빨라요. 그러면 우리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오, 두 친구가 정답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우리 조디 친구는 정답을 뭐라고 적었나요? 네, 정의풍속이라고 적었어요. 정의품성이 정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두 명이 친구가 정답이 다른데 정의품성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 문제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해주실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줄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운 소감이었고요. 친구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 한국사 선생님이요. 오, 한국사 선생님이 꿈이네요. 역사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승원 친구는 정답을 뭐라고 적었나요? 그냥 소나무. 왜 소나무로 적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문제를 안타깝게 정답을 잘 모르겠다 이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제인 만큼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한 말씀 전해볼까요? 부모님 사랑해.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줬네요. 그러면은 이 탑2가 되던 탑1이 되던 만족하나요? 오늘의 승부 결과에? 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볼게요. 네, 과연 어떤 친구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 선생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정답이 두 친구가 정답이 갈렸는데요.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순신 장군보다 벼슬이 높았던 이 소나무의 이름은 바로 정의품속! 와, 박수 해주세요. 네, 최후의 1인 조선 역사 골든벨의 우승은 조디 학생입니다. 네, 우리 조디 친구 우승을 했어요. 우승 소감이 어떤가요? 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오늘 우승한 비결이 있어요?
딱히 그런 비교는 없고 한 2시간 이상 한국사만 계속 봤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꿈도 한국사 선생님이니까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한마디 해줄게요. 책도 열심히 보고 그런 한국사 선생님들 강의도 열심히 가서 그 꿈을 이룰 거예요. 네, 조디 친구가 꼭 꿈을 이루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2등으로 안타깝게 2등을 한 친구도 만나봐야겠죠. 친구 이제 나와볼까요? 승원 친구. 우리 승원 친구는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근데 2등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 결과 만족스럽나요? 아까워요.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나요? 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3시간씩. 와, 3시간씩 공부를 한 게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승원이는? 역사학자. 그래서 역사 골든벨에 출마를 한 거구나. 네. 정말 2등이라도 대단한 결과인데 그럼 앞으로의 꿈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물어볼게요. 역사를 더 열심히 해요. 네. 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우리 1등, 2등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너무 축하해요. 아, 병준 선생님,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거웠습니다. 역사는 지루하게 외우는 과목이 아닌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오늘을 발판 삼아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나기까지 연준쌤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비코올 광주에서 AR 콘텐츠와 함께한 퀴즈쇼.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도전! 우승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당연히 좋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역사책은 집에 항상 많이 들여놔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 손자가요, 책을 너무 잘 봐요. 오늘 뭐 하실 계획 있어요? 오늘 갔어요? 손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사줄 거예요.